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 빌딩 패치 11월 주요 실거래 현황과 그리고 신문기사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곳은 입이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지만 성수동이 가장 이 빌딩 시장에서는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 신고가 경신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뜰리에 길 위주로 해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가장 메인이 되고 신고가 경신이 많이 되는 거 바로 연무장길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성수역 바로 아래쪽을 서연무장길이라고 부르고 도로를 끼고 오른쪽을 동연무장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설명드릴 지역은 성수동의 근생상권으로는 가장 처음 만들어진 곳이죠. 아뜰리에 길이에요. 수인분당선에서 서울숲역이랑 연결되어 있고 밑으로는 서울숲이 있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를 이렇게 끼고 있는 요 라인을 우리가 아뜰리에 길 상권이라고 합니다. 아뜰리에 길 상권이랑 연무장길 상권 라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용도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이 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보이시죠? 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숲역을 낀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노란색, 오른쪽은 보라색이 나와요. 오른쪽으로 쑥섬역이랑 성수역으로 인근으로는 모두 준공업지라고 보시면 되고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에는 2종과 3종 주거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준공업지인 성수동 라인이 조금 더 토지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요 실거래가 곳곳에 좀 찍히는 사례들이 꽤 나왔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지금 연무장길의 메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200만 원에 가까이 형성을 하면서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뜰리에 길 중심으로는 오히려 조금 임대료 수준이 다른 성수동 대비해서 리즈너블하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저도 오늘 이제 아뜰리에 길 건물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서 주변을 한번 싹 둘러봤거든요. 목요일 오후 점심시간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뜰리에 길이 그냥 단순히 F&B 위주의 상권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지금 가보시면 1층에 리테일 상권들, 쇼핑 상권으로 형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의류 브랜드나 뭐 이런 소품 파는 소품샵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분위기가 사뭇 좀 달라지고 있다. 아뜰리에 길도 어떻게 보면 쇼핑 상권으로서도 계속해서 좀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장해보시면 아뜰리에 길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에도 요 라인이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라인이랑 여기가 그래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4m 도로를 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메인 길에 요 물건이 거래가 됐어요. 매각이 올해 9월에 진행이 됐고 지금 오늘 가보니까 건물은 공실 상태로 매각이 됐는데 현재 자이리톨에서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성황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더라고요. 대지는 66평 119억, 평당가는 1억 8천. 여기 인근으로는 좀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실거래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이 라인으로 평당 2억 실거래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아뜰리에 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수요자가 몰리면서 또 핵심지 코너 같은 경우에는 평당 2억까지도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9억에 이제 거래가 됐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건물은 총 연면적이 70평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딱 건물 보시면 여러분 요거 딱 팝업이나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임차하기 너무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아뜰리에 길이 좀 주목을 받는 그 사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개 거래된 거 보이시죠? 2025년 9월에 이 두 개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아뜰리에 길 맨 윗라인이에요. 요 라인으로 446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저희 빌딩 패치에 의하면 이 두 개 건물을 배우 전지현 씨가 매입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지현 씨가 배우들 중에서도 연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건물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기로 유명하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23년도에 130억 그 당시 신고가를 경신해서 매입을 전액 현금으로 하는데 근데 최근에 거래된 펜트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90억으로 에이프릴 스킨 대표가 매입을 해서 화제가 됐던 형태가 290억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2년 만에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부동산 소유를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집 근처에 이렇게 446억 원으로 2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소유주가 다릅니다. 소유주가 같은 건물이 아니라 이 2개 필지에 소유주가 다 다른 게 각각 개별 실거래가 떴고요. 2개 건물 다 모두 빨간 벽돌의 낡은 형태를 보여주는 건물이었고 160평 되는 대지에 평당가 1억 6,200으로 거래가 됐고 이 위는 또 준주거지예요. 그래서 여기 준주거지라서 여기를 아마 이제 매입을 하셔가지고 신축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필지는 125평 정도 되는 준주거 필지고 평당가는 1억 4,500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실지. 왜냐하면 이 라인은 정말 F&B만 있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도로가 좋기 때문에 유동이 되게 많이 몰리는 지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지현 씨가 이 건물들을 이 성수동답게 리모델링을 해서 뭐 리테일을 채우실지 아니면 북도로를 끼고 있고 준주거지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개발 가능한 땅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호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지현 씨가 매입했다라는 소문이 저희 시장 안에 돌면서 아뜰리에 길에 있던 많은 물건들이 좀 많이 브리핑도 나가고 거래도 되고 소진이 좀 되는 데에 영향을 좀 주셨습니다.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고 논현동에 있는 코너 건물은 86억 원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235억으로 큰 차익을 두고 매각한 사실도 있죠. 그래서 전지현 씨가 이 부동산을 보는 눈이 남다르신 것 같다. 굉장히 과감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전지현 씨의 매입 소식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최근 실거래들의 어떤 주목할 점이라고 하면 바로 강남 신축 건물들의 매각 소식인데요. 강남에 신축하면 망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되게 무서운 공포스러운 얘기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실상은 생각보다 지금 거래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래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을지병원 사거리 이면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최근 들어서 22년도에 준공한 건물인데요. 70평 대지 위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50% 꽉 채워서 지어서 연면적이 240평 나오는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이것도 주변 신고가 경신하면서 147억 원에 매각이 됐어요. 150억 전후에 240평의 사용면적을 가지고 있는 물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으로 매각이 됐는데 아마 4억을 찾으시는 분이 매입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층별 면적을 한번 볼까요? 층별 면적이 거의 20평대 중후반으로 나오거든요. 실면적이.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공간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연면적이 좀 200평 이상 되는 물건들 위주로 신축 건물들이 최근에 소진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거래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요것도 학동역 인근입니다. 학동역 인근에 최근에 거래된 대지 100평에 연면적이 308평 나오는 물건이고 이 물건은 리모델링 건물이에요. 저희 채널에도 나왔던 제로투엔에서 리모델링을 정말 신축급으로 정말 멋지게 해둔 건물인데 요렇게 생겼고요. 준공은 2003년에 됐고 최근에 2024년에 대수선 리모델링을 진행한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183억, 평당 1억 8천대로 매각이 됐고 비어져 있는 건물이었는데 4억 용도로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층별 면적 보실까요? 층별 면적이 지금 아까 전에는 70평이 안 되는 건물이라서 우리 실면적이 한 20-30평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0평 정도가 되니까 실면적이 40평대는 나와요. 건축 면적으로 53평 정도 나오고 그러면 실면적이 40평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목적을 가진 매수자들이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 물건은 논현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위치 먼저 보시면 논현역 인근으로 해서 여기 하나 이면에 들어가 있는 이 물건인데 이 물건도 정말 매도자가 건물 신축을 너무 정성스럽게 해놓은 건물이었습니다. 6m 도로를 끼고 있는 107평, 108평 대지 위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지하 2층에서 5층 면적으로 총 연면적은 373평 정도 나오는 규모 있는 신축 건물이었는데요. 이 물건도 205억, 평당가는 거의
1억 9천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205억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설명드린 물건들 보면 공통점이 뭔가요? 연면적이 200평 이상, 300평에서 400평 사이 나오는 물건은 어떻게 보면 또 신축 건물이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수자분들에게 확실하게 매수의 풀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지금 거래된 물건들을 보면 신축에 상당히 공을 들이거나 리모델링에 상당히 공을 들여서 거의 신축급 대수선을 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중간에 기둥이 없이 설계가 됐다라거나 임차인 혹은 사용자의 어떤 니즈를 굉장히 부합하게 만들어진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소진이 요즘에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축이나 대수선을 하시려면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적당히 건드려서 팔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성수동 물건 같은 거 그냥 성수동 그 낡은 감성 그대로 임차인이 와서 인테리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남 오피스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임차자를 통임대로 사옥을 구하든 아니면 직접 사용 목적을 가진 매수자를 찾든 물건을 설계하거나 할 때 사용자의 어떤 니즈를 반영을 많이 해서 지어진 물건들이 제가격을 주고 매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컨셉에 맞게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래 사례 바로 이제 강북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런던 베이글 뮤지엄, 럼베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럼베뮤가 시작한 곳이 바로 북촌입니다. 안국역 2번 출구에서 쭉 나와서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도 최근에 매각이 됐습니다. 89억 원에 1억 원이 조금 넘는 평당가로 거래가 됐고, 이 건물은 10m 도로를 끼고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북촌은 지금 어때요? 외국인들 너무 많이 찾아오는 지역입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상권이라서 이 메인 라인은 정말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럼베뮤에서 여기 앞에 가면 너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지적인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건물의 물리적인 장점이 또 있었어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면 딱 종이 용도가 좀 별로 아니에요? 하는데 연면적이 251평이 나옵니다. 용적률이 225%예요. 거의 2종보다 더 나온 거죠.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을 더 받았고 건폐율 60%까지 채워 있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4층 건물인데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얘는 1종으로 보고 매입을 하면 안 되죠. 2종 이상의 가치를 띠고 있는 건물의 가치 자체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 80억대, 원래 이거 브리핑 자체는 100억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이 조금씩 내려오면서 80억대의 우량 임차자가 있는 그런 건물로서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빌딩 패치 11월 실거래 사례 좀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빌딩 관련된 뉴스 같이 한번 기사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주택규제의 자금 이동, LTV 70% 가능한 꼬마 빌딩 틈새 시장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 우리 627 그리고 10월에도 추가 정책이 나오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이제 묶였죠. 대출이 지금 많이 나와야 여러분 6억이고 지금 반포 아파트 같은 거 살려면 거의 전액 현금 취득세 정도가 대출 2억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 분들께서 주택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 지금 꼬마 빌딩 시장, 저희 빌딩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런 현상을 이제 기사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총액 제한 정책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등 각종 규제로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에서 다시 상업 업무용 꼬마 빌딩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금 이제 LTV는 주택시장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 상업용 부동산은 담보 유효가가 아직도 뭐 70%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기업 대출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규제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3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 플래닛에 따르면 10억 원에서 50억 원 미만 가격대의 전국 거래 건수는 올해 들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5억 아래 가격의 경우에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사이는 4억으로 줄어들었고요. 25억 이상은
지금 2억만 대출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20억을 가지고 반포 아파트라든지 뭐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이 돈을 쥐고. 그러다 보니까 50억 전후 물건으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도 50억 전후 물건들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올해 4분기 이후에도 상업용 꼬마 빌딩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10, 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 경기 15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진행되면서 아파트 매매 담보 인정 비율이 너무 이제 낮아졌지만 현재 상업용 빌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는 최근에 이제 동결이 계속 된 상황인데 미국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당연히 한국 금리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같이 오기 때문에 금리는 인하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꼬마 빌딩 투자 시장을 견인하는 어떤 촉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 낮아진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상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을 규제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이 비주택 담보대출, 즉 이제 상업용 대출은 여전히 은행에서 70%, 80% 대출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특히 뭐 신규 법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무가 확실한 법인의 경우에는 금리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하신다면 이 꼬마 빌딩 시장 반드시 검토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 들어서는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꼬마 빌딩을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 첫 번째, 주택이 규제되면서 대출이 막히는 거.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대출이 기업 대출로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점.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이제 주요 지역들 위주로는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내국인들도 그렇고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거래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시 일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 예쁘게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고객님 건물 매입 매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